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0.81% 정도 올라주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정배열이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일선부터 시작해서 51선, 200일선, 지금 300일선 보이시는 이평선 라인 자체가 단기 추세부터 장기 추세까지 정배열을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내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위쪽에 매물대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하방에 많은 사람들이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주식시장에 새롭게 진입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들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팔 이유가 없으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팔 이유가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이 이미 끝난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올라갈 섹터는 명확하게 보이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 연말까지도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더라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봉이나 일봉 모두 정배열이 잘 잡혀 있는 흐름, 그리고 당장에 팔 이유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랠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배열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기대되는 수익 자체가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지수로 보았을 때는 기대 수익 자체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가 1차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수십 퍼센트를 기대하기보다는 몇 퍼센트의 수익 정도에 안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등하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그 섹터가 어디에인지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공략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이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 이후에 한 이틀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이 부분을 상승의 반전으로 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매물대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올라서지를 않는다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상방에 매물대가 존재하지를 않고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지만 반대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단기 역배열이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200일선과 51선이 단기 이평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말은 올해 여름부터 매수한 분들은 대부분 물려 있다는 뜻이에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보다 비싸게 사줘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올라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나보다 이미 비싸게 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본전 심리로 인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쪽에 있는 매물대로 인해서 한 2, 3일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하단부로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위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어요? MACD 상으로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나 K값 자체가 꺾였고 MACD도 수렴으로 전환이 돼 있는 흐름입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올라갈 수는 물론 있겠죠. 호재가 있다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 왜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이 싼 종목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매수세 자체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시장적으로 이 부분을 뚫어낼 만한 호재가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투자를 하더라도 늦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켜봐 주시면서 여기서 매수 결정을 하기보다 이 부분을 올라서면서 지지라인이 하방에 만들어지는 흐름부터 투자 관심을 가져주시더라도, 충분히 전고점까지 도전하는 나오더라도 15% 가까운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기다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위아래로 저항라인과 지지라인이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올라갈지를 예측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리 들어가기보다는 이격도가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올라선 구간 자체가 가격대에서 10%가 올라간 위치가 아니라 불과 3에서 5% 정도의 상승만 나오더라도 이 매물대, 물려있는 분들의 매물대 자체를 양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한 번에 매물대 흡수가 지나고 이후부터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려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처럼 이분들은 여기서 돌파가 나온 이후에 불안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수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지지 라인보다 위쪽에 잡히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매수가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위치에서의 매수는 위아래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리고 계속해서 매물 출하가 나올 경우에는 하방이 무너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180달러까지 위협받는다는 점을 계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위험성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투자 타이밍을 더 뒤쪽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러셀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전체적인 지수들 정배열로 잡혀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섹터는 어느 곳이냐? 가상화폐와 지금 AI 관련 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뉴스 기사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트럼프 같은 경우가 지금 백악관이나 정부 내에 암호화폐와 AI를 섹터로서 총괄하는 직책을 만들었어요. 이름부터가 AI 암호화폐 차르라는 의미로서 상당한 권한을 이 섹터를 위해서 준다는 뜻이고, 자, 페이팔 초기 창업자인 데이비드 섹스를 영입을 해서 관련 정책을 입안하도록 직책을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섹터를 밀어주기 위해서 부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SEC 가장 중요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도 내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를 만들고 증권거래위원장을 바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가상화폐 쪽의 상승을 딱히 단기적으로는 막아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규제 완화라던가 정책 지원을 만들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도 1억 4천만 원을 넘어서는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주식에서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총이 워낙 크기도 하고 대장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에너지는 엄청나게 강하지만 여기서 2억까지 올라가더라도 상승률 자체는 뭐 3-40% 정도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그리고 이러한 설비를 지원하는 주식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상장된 기업 중에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내가 생산하거나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지원해서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돈을 버는 섹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주실 수 있는, 아직은 초입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보시기보다는 아직도 주식 관련 쪽에서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상승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간으로 추세를 보시는 것처럼 돌려놓는 흐름이 나왔고 지금 시총이 1700조 정도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천조가 넘습니다. 이 말은 500달러까지도 도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1700조에서 한 2500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망설일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전 영상, 최근에 2번에 올린 영상에서도 여기서 하방을 뚫게 되면 이 부분이 공략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지지 라인을 여기서 만들어내면 위쪽으로 다시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지지 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상방을 다시 그려가고 있고, 자,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상방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투자를 막 미루기보다는 잘 올라가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 보이는 주식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섹터가 싸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좋게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종목들에 빠르게 들어가서 자, 이 부분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것이 지금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선 직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가 있고 코인 쪽의 대장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또 7%가 올라가면서 말씀드린 이후에 30% 상승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지 라인이 여전히 잡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테슬라 같은 추가적인 상승 도전을 할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결국에는 가상화폐 섹터와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AI 쪽까지 이 세 개의 섹터가 미국 주식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기존에 올라가던 주식에 관성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2달째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인텔 같은 경우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흐름이에요. 왜냐? 역배열로 잡혀 있기 때문에 위쪽에 매물대가 많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멘텀이 들어오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멘텀은 반도체 섹터나 M7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관성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뿐이지 폭등이 나오는 섹터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AI와 테슬라 그리고 가상화폐라는 이 주요한 섹터, 여기에 더해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원전 관련주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SMR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미래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주도하고 있으면 여기가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또 여기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하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지속되는 한은 강한 랠리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우리가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강조를 드렸듯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강한 추세를 만드는 반면에 에너지가 꺾였고 모멘텀이 약해졌다라고 말씀드린 섹터들은 박스권 흐름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드리는 얘기는 올라가는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내려가는 역배열의 섹터가 아니라 정배열로 잡힌 상황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혹은 조정을 조금 받았다가 재반등하는 섹터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기회 자체는 앞서 살짝 언급했던 특별히 올라가는 섹터들 중에서도 지원하는 세부적인 섹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내가 초입 구간, 정배열로 본다면 이격도를 막 벌려가는 타이밍에 있는 정확한 위치에서 과감하게 매수가 들어간 이후에 이런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유를 해주시면서 수익 기간을 길게 가져가 주실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오는 섹터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 주식은 멤버십을 통해서 대선 이후부터 계속 공개를 하고 있어요. 어제 기준으로 2배 넘는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등장을 했고,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더라도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20% 가까운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